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슈아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가 알면 좋은 금융 리서치 보고서를 요약하는 것을 처음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은퇴 후의 삶, 그것을 간접 경험하는데요. 주로 프리랜서로서 교육 리서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한 축으로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저처럼 5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요.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했기 때문에 한 시간은 20년 이상 했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나름 그 전체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큰 규모에서 나름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금융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쓰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한 상당 부분이 이런 금융교육에 할애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3프로 TV라든지 아니면 박준호 소장님의 이야기라든지 박세익 전무의 이야기라든지 요새 연불리라고 하는 연미사님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맥킨지 보고서나 또 특히 이제 증권사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니어들이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저에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엔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주간이나 또는 어느 특정 기간에 정리된 것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고서 중에 관심 있게 본 장편은요. 세대별로 30 초반에 느꼈던 경제 환경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30대 현재는 집값은 좀 올랐고 금리와 물가는 낮은 걸 경험하고 있죠. 근데 50대인 저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30대였을 때 집값은 높았고 물가는 3.5% 정도였는데 금리는 6.8%로 높았습니다. 그러면 40대 10년 전이었던 지금 현재 40대는 어땠냐? 전체적으로 다 낮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값이라는 것은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연동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빠진 것은 공급이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정책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대별로 다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정황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꼽은 장표는요, 메가 트렌드라는 건데요. 메가 트렌드 정의를 보시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뽑은 장표입니다. 크게 거버먼트, 정부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메가 트렌드냐? 미중 갈등에서 보다시피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그리고 제조 기지의 이전, 리쇼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생산 기지를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이라든지 제3세계에 많이 이렇게 놨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나 어떠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생산 기지가 없었을 때 갖는 그 당혹감을 미국에서는 깨닫고 중요한 생산 기지를 다시 리쇼링 다시 자기의 영내로 들여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환경이라는 이슈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주여행에서 보다시피 우주 산업 또 식량이 아무래도 기후 위기로 많이 부족하게 될 텐데 어떠한 안보 측면에서 농업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잘 갖췄다고 하는 반도체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미가 있는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그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푸드테크 이런 것들이 점차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면 메타버스라든지 핸드폰을 통한 어떠한 가상세계 또는 핸드폰을 통한 기기들의 접속 이런 것들이고요. 에너지가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 그리고 이동 수단인 전기차 이런 것들 그리고 힐링과 웰빙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합리적 사치, 체험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장표인데요. 앞으로 네 가지 경제 순환 사이클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증기기관 방적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철도 통신 최근엔 전기 자동차 그럼 앞으로 뭐냐? 여기서는 I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 있어서 이 빨간색이 그린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큰 틀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만약에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에는 시대의 1등주에 집중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왔다라는 어떠한 시사적인 그러한 장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투자자에 대한 것이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그럼 기후 투자라는 게 어떤 거냐? 기회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기후 위기를 완화시키는 것, 즉 탄소를 줄이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우리가 적응해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먼저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이 뭐냐를 보는 거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자동차가 있는데 땡볕에 빛을 그 햇볕을 받고 만약에 문이 다 막혀 있다면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은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덥거나 또 한꺼번에 그냥 수증기가 몰려서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그럼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즉 이 탄소가 원인인데 탄소를 줄이는 게 뭐냐를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이나 기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배출이 있는 곳을 줄이는데 이것들을 그림으로 보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 저장, 제조, 운송, 건물 축산 이런 쪽에서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나자산운용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중요해지는 것에서 이것도 기후 투자의 그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전체를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럼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 중고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재생에너지라든지 당연히 이걸 전기화하는 것 그리고 탄소 포집 그 지금 있는 탄소를 어떻게 그 포집해서 그 이용할 것인지 이런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것도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태양광이라는 게 크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풍력이 있고 수소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송전, 전기로 바꾸거나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최종 소비로 이어지는 게 이제 밸류 체인의 끝인데 최종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어떤 분산형 발전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요새 이제 전기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이해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그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게 주에 어떤 배터리가 중요하냐, 전기차가 중요하냐를 보면 주행 거리, 그리고 빨리 충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수명이 뭐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소재들이 우리가 양극재, 늑재, 뭐 여러 가지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의 경쟁 그리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소재에 대해서 혁신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중고 거래를 하고 비행기 덜 타고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정치에 우리가 압력 단체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기후 투자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공 산업에 대해서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외국에 그 수억을 내면서 우주 상공에 가는 걸 해야 돼라고 뭐 반문하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날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버블처럼 만들어낸 것일 수 있겠지만 사람이란 존재를 놓고 보면 또 새로운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국가주도형이 됐던 어떤 형태로든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산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항공 산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로 항공 우주 산업과 항공의 운송 산업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공기 산업, 우주 산업, 방위 산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주 산업인 경우도 또 세분해서 보면은 우주를 개발하는 것, 우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 금융 리터러시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우리들이 실은 시니어들이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여러 심지어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실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것은 큰 흐름과 중요한 것을 맥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하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에서도 금리라는 게 있고 또 코로나가 미칠 영향, 경기 실적, 공급 차질, 통화 정책, 재정 정책, G2의 분쟁, 기대 인플레, 고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과 다른 게 젊은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조금이라도 현금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창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시니어들은 근로소득이 끊기고 나서 새롭게 현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모아둔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소액을 가지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단순하게 뭐 젊은 사람들처럼 어떤 고위험의 리스크에 노출된다거나 정확한 공부나 학습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주가 본 좋은 자료들 중에 좋은 것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돈이 워낙에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전의 기록을 보면 리츠 주로 부동산을 유동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배당, 고배당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금리 상승의 수혜 자산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니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 하나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성과가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안정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금융 리터러시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